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땡땡 신보 한국 창이병대가 일본 원정대를 몰살하다 하면은 뭐 13도 창의군이 되겠죠. 우리 정미의병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근처 각 지방에 의병이 많이 모여 서울을 치고자 한다.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요는 알 수 없으나 한 곳에는 8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해산된 한국 군인들, 군인 해산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선봉이 되어 기동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만나는 대로 죽인다. 녹도 땅에 의병을 치러 갔던 일본 원정대는 처참하게 몰살되었다. 관련 내용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죠. 뭐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을사늑약으로 이제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해서 이제 07년도에 가게 되면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죠. 이준 이상설 이유종을 파견을 하지만 뭐 실패를 하게 되고 고종이 내려오는 강제 퇴위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07년도에 정미 7조약이 체결이 되죠. 뭐 한일 신협약이다라고도 부르는데 정미 7조약 그 자체의 내용은 이제 차관 정치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부속 조항으로 이제 군대 해산이 있습니다. 우리 한능검 시험에까지는 안 나오지만 군대 해산 명령이 떨어지게 되니까 대대장인 박승환이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그 정미 7조약 이 시기에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해상군인이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미의병 하면은 우리 나온 이 홍범도도 중요한데 이제 뭐 더 잘 나오는 내용은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했다. 홍범도는 13도 창의군 결성에 있어가지고 평민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장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인형하고 허위를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08년도에 서울 진공작전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실패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인영은 아버지가 부친상을 당했다 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3년상을 치른다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고르는 거니까 밑에서 보면 마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네요. 을사득약이 이쪽이니까요. 뭐 이렇게 하나씩 뭐 중요한 거 대한민국 국제 반포하면 99년이라는 거 이건 뭐 계속 99년을 그냥 보다 보니까 외워지는 것 같죠. 한 3번 정도 나와버리니까 국제 반포 좀 보다 보니까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일 의정서 하면은 04년.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보죠.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는 1910년에 그가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 하게 되니까 안중근이 되죠. 1909년에 이토를 재결하게 되고 1910년에 류순 감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뭐 더 이상 그냥 읽어도 그렇게 다 키워드를 맨 처음에 줘버렸죠. 국내에는 뭐를 세워 그는 망명하여 연해주 의병의 우영장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1910년 류순 감옥에서 순고가했다. 안중근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죠. 자, 선제 읽어봅니다. 1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그럼 홍범도에 대한 설명이죠. 홍범도가 이 시기에는 이제 대한독립군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 나온 이제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대첩에 모두 참여를 하게 되죠. 한편 이제 뭐 김좌진 하게 되면은 청산리 대첩에선 김좌진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북로 군정서군이 되죠. 2번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발간했다. 그럼 뭐 양기탁에 대한 반복되는 선지입니다. 3번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사살하였다. 안중근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요. 이건 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점수도 1점이네요. 4번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상설이 또 생각보다 반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전서숙이 이 지난 문제에서도 나왔죠. 5번 고종의 밀기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1912년이고요. 임병찬입니다. 한편 이제 임병찬은 최익현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뭐 정답이야 3번이 되고요. 서전소속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이상설 이게 뭐 생각보다는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죠. 자, 문제 읽어봐요. 다음 학생들이 발표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이것은 그가 류순에서 재판받는 장면, 그러니까 뭐 벌써 안중근이죠. 사형 판결을 받은 그는 동양 평화론을 조술하던 중 뭐 그냥 봐도 안중근에 대한 내용이고요. 너무 쉬운 문제라 그런지 점수는 약간 낮네요. 1번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다. 1926년에 나석주가 되죠. 2번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암살했다. 3번 한일 애국단을 결성하여 의거활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에 이제 김구가 됩니다. 연도를 이렇게 끝까지는 안 외우더라도 이건 몇 년대다, 20년대에 해당한다, 30년대에 해당한다, 이 정도는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4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1932년에 김원봉이 되죠. 비슷한 시기다 정도는 뒤에서 이제 또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적어도 뭐 30년대다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구별을 좀 해야 흐름을 암기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5번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1909년에 이재명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가나 조약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를 읽어보니까 일본군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그무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에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임을 뭐예요? 외교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을사늑약이 되죠. 제2차 한일협약으로도 불리웁니다. 언제예요? 05년도 18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래도 한번 읽어봐야죠. 대표자로서 한국 폐하 아래에 통감을 둔다. 이 효과까지 을사늑약 하게 되면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된다. 이후에 이제 한일합방이 되게 되면은 이게 총독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통감부냐 총독부냐 이거는 시기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죠. 나 한국 정부는 법령 제정 및 행정상의 처분을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한국 고등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한다. 한국 정부는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네요.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차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속하는 거는 07년도에 정해진 정미 7조야.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불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효과는 이제 차관 정치인데 정미 7조약의 이제 부속 조약의 내용으로 군대 해산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 헤이그 특사나 고종이 강제 퇴위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자, 1번 읽어봅니다.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나 이후에 있었던 정미의병과 관련된 그 흐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이고 이번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에 관한 내용이죠. 가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동학동민군이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동학동민군도 94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한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 불법 점령이 한 15번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5번 고종이 헤이그에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그럼 뭐 정답이야 5번이 되죠.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또 보죠. 자, 마지막 문제 읽어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왕산 허위하게 되면 07년도에 한일 신협약으로 불리는 정미 7조약의 그 반작용으로 나온 의병활동과 관련된 그런 인물이죠. 13도 창의군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같이 이인영과 같이 하다가 이인영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집에 갔다 해서 실제로 주도를 한 건 허위가 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출생하였다. 뭐뭐뭐를 역임하였다. 한일 신협약 체결하면 이게 정미 7조약이 돼요. 정미 7조약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정미 7조약 하면은 한일 신협약이구나 07년이구나 이거를 그 명칭을 둘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결성된 땡땡땡에서 군사장을 맡았다. 각지 유생 의병장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의병부대로 총 10,000명에 이르렀다. 유생이라고 했죠. 유생이라고 해가지고 홍범도를 빼버렸다. 홍범도를 의병장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인영도 여기 나오죠. 아버지가 부친상 당했다고 가버린. 그래서 뭐 가에 해당하는 거는 13도 의군 혹은 뭐 창의군이라고 하든 뭐 의군이라고 하든 13도 의병대라고 하든 뭐 13도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같은 걸 지칭합니다. 자, 선지 읽어보죠. 1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이번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하게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반복되는 선지입니다. 한번 고종의 해상 권고 조치에 따라 해산하였다. 이건 이제 을미의병이에요. 그만해라 하니까 그만한 거예요. 4번 양주에 집결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하지만 뭐 동대문 근처 30리 밖까지 갔다가 말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번이 옳은 설명이고요. 5번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독립의군부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임명찬이죠. 이렇게 임명찬이 주로 문제의 주제로는 안 나오는데 자꾸 선지에는 끼어가지고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익현의 제자고 독립무군부 하게 되면 1912년이고
추구한 게 뭐냐? 복벽주의자. 기존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이었고, 우리 선제 이렇게 읽어보면 총독부라고 하고 있잖아요. 통감부가 아니고. 그래서 1910년대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했다 하게 되면 임명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조직한 독립의금부다라고 외워둡시다. 임명찬이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나오죠. 여기까지 찍겠습니다.